경상북도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경북형 문화융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 대신 다른 후보를 전략 공천할 거란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반발이 큽니다. 문경 탄광 지역 기찻길에 설치한 철로 자전거가 인기를 끌면서 자전거 노선 코스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경북의 청소년들이 모여 댄스 경연대회를 열고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상으로 매우 포근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또다시 높아질 위험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지난주 낮 기온 수준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포근한 아침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구미는 6.5도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를 넘어서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새벽에 대부분 비가 그쳤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경북 서부 내륙을 제외하고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에 지금 현재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요. 산발적으로 또 낮까지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경북형 문화융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관련 법률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문화진흥법 통과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로 채택된 문화융성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민 중심의 민생문화 융성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5년 동안 10대 과제,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산, 옛 건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전통문화의 산업화,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악대부와 미술부 육성 지원 등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으로 또 지역 전체의 문화로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출향 인사와 문화예술인 등으로 이뤄진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도 구성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갖추기는 힘들지만 작은 음악회, 작은 미술관 아니면 작은 그런 재능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적 격차를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사업 성공을 위해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국비 확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융성 계획인 만큼 지역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 지자체 간 업무 조율도 필수입니다. 경북형 문화융성 사업이 도내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개선해 도농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년 4월 대구와 경북에서 열릴 제7차 세계물포럼을 1년여 앞두고 오늘과 내일 경주에서 당사자 준비총회가 열립니다. 준비총회는 세계물포럼 준비 관계자와 물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서 세계물포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논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63개의 나라 700여 명이 참가해서 당사자 준비총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을 대표할 공식 로고와 슬로건도 발표하고 조직위와 대구시, 경상북도 사이에 물포럼 행사 각 과정에 대한 협약도 체결합니다. 내일 열릴 제5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전국적인 기념 행사로 치러집니다. 대구시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하는 만큼 내일 기념식을 전국적인 행사로 여는데 특히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의 참석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두리공원 안에 조성한 광주시민의 숲에서 광주시목인 은행나무로 기념식 수도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42살 김모 씨의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생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많습니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다른 후보를 전략 공천할 거란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구 지역 언론사 보도 책임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들은 중량감이 고만고만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대구의 시장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중앙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이어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대구시장 전략 공천설이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가 확실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자칫 패하거나 이기더라도 완승을 하지 못할 경우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 경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에 경제 관료 장관 출신 온다고 대구 그 리더십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기. 이 각 분야에서 일했는 그 여러 가지 그 경륜을 종합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한 가지 사안만 이렇게 경제계만 또 이렇게 왜골수로 쭉 있었다. 뭐 이런 반면 나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란 약속을 이미 어긴 새누리당이 경선을 포기하고 전략 공천을 감행할 경우 후보들의 탈당 등 심각한 당내 갈등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금호공대는 구미시 축산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와 관련해 전국의 시설을 둘러보고 검증하자는 구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미시와 축산단체, 금호공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 확인반은 현장 확인과 실태만 검증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입지 찬반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 제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공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학교 앞 500m 부근에 지어질 경우 악취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입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실련의 정보 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 4월 대구시의 기업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기업 지원 내역과 사후 관리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로부터 공개 불가 통보를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공개 대상인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이 최근 내려졌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결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과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경 탄광 지역 기찻길에 철로 자전거를 설치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높은 인기 속에 자전거 노선이 가은역 일대로 확대되면서 이 코스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가은선 폐쇄로 문을 닫았던 문경 가은역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잘 단장된 4인승 철로 자전거 20대가 바람을 가르며 가은선의 긴 겨울잠을 깨웁니다. 문경 관광의 대표격인 철로 자전거가 옛 은성광업소 인근 왕복 6km 구간까지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문경 철로 자전거 구간은 모두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개통된 곳들은 대부분 단선이어서 이용 대기 시간이 긴 불편이 있었지만 3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번 신설 구간들은 복선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복선화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아울러 또 주변 경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곳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문경시는 5개 구간별로 특색 있는 풍광과 관광 경험을 연계한 철길 테마로드 계획을 짜는 등 폐광의 아픔을 간직한 문경의 폐선로들이
독특한 관광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초부터 귀농 귀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장목별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편성해서 농업, 농촌의 이해 증진과 농업기술, 농업경영, 창업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과수반, 특작화훼반, 채소반, 식량작물반 각각 30명 등 4개 과정 120명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오늘과 내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합동 시책 설명회를 갖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조달청,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본부, 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등 14개 기업지원기관이 기업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정리되어 있는 2014 기업지원 통합 가이드를 참가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경북의 청소년들이 모여 댄스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화려한 스텝과 날렵한 몸놀림, 화려한 춤사위로 관중도 들썩거립니다. 자로 잰 듯한 칼군무에선 젊은 패기가 넘쳐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했던 거 여기서 이렇게 뽐내니까 멋있고 대견스럽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변변한 경연대회가 없었던 지역 청소년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학업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다 날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즐겁고 저는 이런 스릴을 즐기기 때문에 자주 대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열어준 우리 포항 MBC와 또 경상북도 교육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열린 경연에는 포항과 구미, 상주 등 경북 지역 18개 학교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보다는 더 자유롭게 호응도 하고 또 경북단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친구들도 같이 모일 수 있어서 포항 안에서 작게 했던 대회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볼거리도 많았고요. 이번 경연 대상은 포항 동지여고 댄스팀 무화가, 금상은 구미 상모중학교 에슬리즈와 영천고등학교 해상이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오늘부터 대구 공연을 시작합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25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팀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오늘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을 앞두고 어제 계명아트센터에서는 브래드 리틀과 클레어 라이언, 안토니 다우닝 등 오리지널 팀 주연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두대간 등 연계 구간 기차 여행을 돕는 렛츠 코레일 패스 바우처를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이 바우처는 관광 전용 열차인 중부내륙 순환열차와 백두대간 협공열차, 그리고 남도해양열차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열차와 연계한 새마을호 이하의 일반 열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패스 바우처는 1일권과 2일, 3일권으로 나눠 구매 가능하고 탑승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관광주간 도입 등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발매하는 바우처가 기차 여행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미술과 음악, 연극과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분야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구 지역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와 벽화미술, 디지털 아트 등 장르를 더욱 확대했고 장르 융합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다음 달 7일까지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 프로그램은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교육과 놀이교육, 생태체험학습 등으로
환경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환경단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대구시의 1차 심사와 환경부 최종 심사를 거쳐 연말쯤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프로그램별로 1,0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현재 경북 서부 내륙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요. 낮까지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6도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6도, 상주와 김천은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높습니다. 한낮에도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과 독도의 아침 기온은 9도로 매우 포근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기 때문입니다.